부산의 밤거리는 끝없이 내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비치며 녹색 거울 같은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후드는 이미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고 소나귀 힘이 빠져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배달 음식점에서 일하는 20살의 지훈에게 오늘 밤의 배달은 평소보다 더 길게만 느껴졌다. 찢어진 옷 틈새로 스며드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음식점은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직장이었다. 묵묵히 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곳이었기에 간신히 붙잡고 있는 직장이었다. 한 배달과 다음 배달 사이에 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상이 그를 움직이게 할 뿐이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에게 피곤해 보이는 매니저가 무심한 목소리로 종이봉지를 던졌다. 남은 거야 빨리 먹고 가. 억지로 베푸는 친절 같은 말투였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가 아는 유일한 피난처로 향했다. 기울어진 지붕과 금이 간 벤치가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다. 그곳에서 비를 피하며 봉지를 열었다. 따뜻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막 첫 입을 베어 물려는 순간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 골목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였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미 자정이 넘었고 몸은 쉬기를 갈망했다. 그런 소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일어났다. 음식을 후드 안에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젖은 벽에 웅크리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뼈가 비칠 정도로 말랐다. 검고 깊은 눈동자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배고픔과 버려짐, 그리고 기다림을 이해하고 있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훈은 쪼그리고 앉아 햄버거를 나눴다. 개는 지훈을 바라보다가 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몇 분 동안 그저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 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비참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이상한 외로움의 유사성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올 때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가슴 속에서는 새롭고도 익숙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다. 비록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가슴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배달을 마치고 나면 그 개를 찾아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개가 점차 지훈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개를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가 마치 금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금이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를 따라다녔다. 배달할 때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힘들어 보이면 어느새 곁에 와서 걸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음식점 동료들이 개의 존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매니저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전했다. 지훈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금이를 멀리하려 했지만 금이는 항상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달리 금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빈자리를 느꼈다. 골목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금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금이가 돌아왔다. 발에는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찢어진 목걸이가 달려 있었다. 지훈은 그제서야 금이가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녹슨 목걸이 안쪽에는 HD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작은 단서였지만 동시에 큰 수수께끼였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의 가방 안에서 현금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 쪽지도 설명도 없었다. 게다가 음식점 근처에 항상 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 안의 남자는 지훈과 금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평소 온순한 금이는 그 차가 가까이 올 때마다 낮은 으르렁거림과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야간 배달 중 우연히 지나친 벽에서 실종된 동물들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다. 그 중에서 금이를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 해안가 지역, 연락처, 마이클 H. 대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가 금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그 해안가 근처였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지훈은 근처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섰다. 두 남자가 한 노인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지갑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다. 지훈은 순간 망설였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를 구한 것은 자신의 용기가 아니었다. 금이가 강한 짖음소리와 함께 지훈과 공격자들 사이에 서서 몸을 낮추었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놀란 남자들은 도망쳤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미클 데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금이를 알아보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의 표시로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마이클은 자주 나타났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훈은 그의 존재가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이클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금이를 바라볼 때면 그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지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개를 어디서 만났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이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비 오는 밤에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함께 보낸 시간들까지. 마이클은 묵묵히 듣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개의 진짜 이름은 헌터예요. 헌터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마이클에게 다가가 그의 냄새를 맡고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묵직해졌다. 이제 자신과 금이의 인연도 여기서 끝나는 걸까? 하지만 마이클은 개를 데려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당신들은 서로를 구했어요. 어쩌면 나도 당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산의 한 동물 보호소를 운영했었다. 헌터는 그곳에서 구조된 개였고 마이클의 특별한 관심을 받던 존재였다. 하지만 2년 전 보호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많은 동물들이 다치고 흩어졌다. 헌터도 그중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헌터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보호소도 폐쇄됐고 제 인생도 무너져 내렸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런데 왜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이클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헌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서로를 치유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금이 헌터가 둘 사이로 다가와 앉았다. 마치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생활, 혼자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금이를 만나면서 달라진 일상까지. 마이클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었지만 또 다른 것을 찾은 것 같네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지훈이 일하는 음식점 매니저가 결국 최후 통첩을 했다. 개를 데리고 오면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 게다가 동물보호소에서 나온 직원이 헌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보호자 없는 동물은 보호소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직장을 잃을 위험과 금일을 잃을 위험, 둘 다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이클이 그의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헌터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생명의 운명은 더욱 깊게 얽혀갔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지만 서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가는 중이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비가 되면 연락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마이클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헌터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씨, 제가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열려고 해요. 이번에는 달라요. 유기동물들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 헌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지훈 씨가 보호소에서 일해주면 좋겠어요.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무엇보다 헌터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마이클이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동물 보호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김 변호사는 지훈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마이클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헌터의 법적 보호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다. 지훈이 일하던 음식점 매니저가 갑자기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이 녀석이 우리 가게 평판을 망쳤어. 더러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매니저의 고함 소리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헌터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지훈이 손을 얹자 곧 진정되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정하시죠.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김 변호사도 나섰다.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오히려 가게 평판에 더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밖에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밖으로 나갔다. 마이클과 김 변호사가 그를 따라 나섰다. 지훈은 헌터와 함께 카페에 남아 창밖을 지켜보았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매니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마이클이 돌아와 설명했다. 해결됐어요. 매니저님께 사정을 설명했고 당신이 곧 그만둘 거라고 했어요. 대신 지난달 밀린 급여는 모두 지급하기로 했죠.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위해 나서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보호소는 정말 가능할까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함께니까요. 김 변호사님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제가 아는 수의사 선생님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헌터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겐 이미 완벽한 시작이 있잖아요.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헌터는 평소처럼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두렵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잠이 들기 전 지훈은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보호소의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낡은 창고였던 공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했다. 헌터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고 가끔은 마치 감독관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보호소 앞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동네 집값 떨어뜨리지 마세요. 시끄러울 텐데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이클은 침착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보호소는 여러분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도 나섰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소음이나 위생 문제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훈은 조용히 뒤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늘 혼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헌터를 만나고 마이클 선생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요. 헌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특히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헌터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다. 저게 몇 달 전에 우리 손자를 도와준 게 아닌가요? 지우는 놀랐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손자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헌터가 다가가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동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호소가 생기면 좋겠어요. 점차 대화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이클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호소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동물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그날 저녁 공사장을 정리하면서 지훈은 문득 웃음이 났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이클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헌터도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듯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헌터의 공식 보호자 등록도 곧 완료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지훈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달빛이 새우며드는 창고 안에서 새 생명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보호소는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다. 헌터도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곧 오실 거예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분이 우리 보호소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따라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KBC 다큐멘터리 제작자죠. 지우는 놀라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마이클이 설명했다. 박 감독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기동물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요. 박 감독은 헌터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헌터군이군요. 지훈 씨와의 특별한 인연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게 되었다. 비 오는 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를 구한 수많은 순간들까지 마이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 보호소의 아픔, 헌터를 잃은 슬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과정까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를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이었다. 어제의 반대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신선한 야채들을 보호소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수의사인데 주말마다 와서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박 감독의 눈이 빛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개와 한 청년이 시작한 작은 인연이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첫 번째 촬영이 끝났다. 박 감독은 떠나기 전에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마이클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날 밤 지훈은 헌터와 함께 보호소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헌터야, 지훈이 속삭였다. 우리가 서로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나 봐. 헌터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의 손을 핥았다. 멀리서 마이클이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에게 빛나는 희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훈과 헌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지훈과 헌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